여러분, 당뇨가 오래된 어르신들 진료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돼지 감자물을 끓이고 여주를 말려서 차로 드시고 버섯을 달여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면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 정성과 노력 자체는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문제는 그만큼 애쓰고 있는데도 혈당이 생각처럼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몸이 더 말라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물은 많이 드시는데 몸이 정말로 채워지고 있는 느낌은 있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단 것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 걸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고 그래서 단 걸 피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분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뇨를 오래 알아온 분들일수록 그 문제의 중심에는 단맛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몸속의 물과 전해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탈수의 악순환입니다. 당뇨를 설명할 때 흔히 다뇨, 다음, 다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소변이 많이 나갈 때 빠져나가는 건 물만이 아닙니다.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전해질은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신경을 전달하고 혈관의 긴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게 계속 빠져나가면 몸은 점점 마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된 분들 중에는 물을 하루 종일 마시는데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고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은 들어가는데 몸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이게 바로 탈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마르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당 농도는 쉽게 출렁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돼지 감자물이나 여주물, 버섯차를 열심히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료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차들이 대부분 식물성 성분 위주이고 이뇨를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소변량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도 몸은 점점 더 마르고 지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커피처럼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 빨라집니다. 당뇨가 있으면서 커피를 자주 마시고 여기에 각종 차를 물처럼 들이키면 몸은 계속 빼앗기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당약을 잘 챙겨 먹어도 수치가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본 환경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을 적게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요. 당뇨 관리는 단순히 무가당 음료를 고르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지금 채워져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더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인지 그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 차를 끓여도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뇨 관리의 출발점은 혈당 수치 이전에 몸이 지금 마르고 있는지 균형을 잃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노력은 계속되는데 몸은 점점 더 지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될수록 몸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그만큼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계속 찾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걸 다뇨, 다음, 다갈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 흐름의 핵심은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몸을 점점 마르게 만드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고 몸은 이 당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소변으로 내보내기 위해 신장을 통해 걸러냅니다. 이때 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당을 끌고 나가면서 물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변이 많이 나갈수록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전해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요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데 관여하며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이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몸은 제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오래될수록 이 전해질 손실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반복됩니다. 그래서 몸은 서서히 마르고 안에서부터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정말 많이 마시는데 입이 계속 마르다는 겁니다. 물병을 옆에 두고 하루 종일 마시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혀가 바싹바싹 마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일어나도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자주 겪습니다. 이건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마신 물이 몸에 붙잡히지 못하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이런 탈수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혈당 조절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마르면 혈액은 농도가 진해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치솟습니다. 또 탈수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도 예전만큼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약을 바꿔야 하나, 용량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시는데 실제로는 약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기본 환경이 약이 일하기 힘든 쪽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커피나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커피는 마실 때는 갈증이 가시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변량을 늘려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하루 여러 잔 마시고 여기에 각종 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이 겹치면 몸은 계속해서 빼앗기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점점 더 말라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당뇨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이런 탈수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소변이 잘 나오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계속 균형이 깨지고 있고 그 여파가 혈당 변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오락가락하고 컨디션이 들쭉날쭉해지고 하루 중 기복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물 이야기는 얼마나 마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몸이 채워지는 쪽인지 아니면 계속 빠져나가는 쪽인지 이 방향을 먼저 보지 않으면 아무리 무가당 음료를 고르고 아무리 열심히 차를 끓여 마셔도 결과는 기대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뇨를 오래 알아온 분일수록 혈당 숫자 이전에 몸이 탈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된 어르신들께 물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맛 없는 물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 설탕만 안 들어가면 뭐든 물처럼 마셔도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돼지 감자물, 여주물, 양파물, 각종 버섯차를 번갈아 가며 하루 종일 드십니다. 분명히 재료만 보면 몸에 좋아 보이고 실제로 당뇨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접근이 무가당이냐 아니냐에서 멈춰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오래된 몸에서는 그 기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계속 흔들리는 상태와 깊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탈수를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이뇨 방향으로 가느냐, 체액 보존 쪽으로 가느냐입니다. 돼지 감자, 여주, 양파, 버섯 같은 식물성 재료들은 자체로 나쁜 재료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재료들이 공통적으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소변량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들 중에는 이미 단뇨 상태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물처럼 계속 마시면 몸은 채워지기보다 더 빠져나가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차를 열심히 드시면서도 계속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다리에 쥐가 나고 입이 마르다고 느끼십니다. 본인은 분명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몸은 계속 마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관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접근 방향이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빠졌거나 피부가 푸석해지고 혈압이 들쭉날쭉해진 경우라면 더더욱 균형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물 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뇨가 있어도 몸에 부종이 잘 생기고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액이 빠져나가는 쪽보다는 오히려 쌓이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뇨가 오래되고 마른 체형에 어지럼과 근육 경련이 잦은 분들은 탈수 쪽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부류가 똑같이 물을 선택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를 때는 이게 당뇨에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보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운지,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혈압이 낮아지는 날이 있는지, 이런 신호들이 탈수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뇨를 더 부추기는 차를 과하게 마시면 혈당 관리가 잘 되는 느낌은커녕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 물 대신이라는 생각으로 마신다는 점입니다. 차는 차고 물은 물입니다. 차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몸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체액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식물성 차를 연하게 끓이지 않고 진하게 달여 드시는 경우라면 이뇨 방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차는 보조수단이지 물의 완전한 대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핵심은 균형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도 무조건 특정 차만 고집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채워져야 하는 상태인지 아니면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 없이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것만 따라가면 노력은 커지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물 관리의 기준은 점점 바뀌어야 합니다. 무가당이냐 아니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지금 내 몸을 채워주는 쪽인지 아니면 더 빼앗아가는 쪽인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그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몸이 계속 힘들었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몸의 균형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끊어야 하느냐보다 어떻게 활용하면 탈수 쪽으로 기울지 않으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식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당뇨와 관련해 연구가 많이 된 재료입니다. 식초가 직접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지만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과정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언급돼 왔습니다. 또 식초는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식초를 물처럼 들이켜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복에 식초 원액을 마시면 속이 쓰리고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오히려 불편함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음식에 조금씩 섞는 것입니다. 국이나 나물, 무침에 소량을 넣어 산미를 더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탈수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식초를 조금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콩이나 해조류와의 조합입니다. 흔히 초콩이라고 부르거나 미역초무침, 파래무침 같은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콩과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한 번 더 완만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는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합은 특별한 재료를 새로 구할 필요도 없고 기존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뇨 어르신들께 차로 하나를 고르라면 무작정 여러 가지를 섞기보다는 우엉과 팽이버섯 조합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가능하다면 말린 우엉과 말린 팽이버섯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농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팽이버섯은 말리면 식이섬유 함량이 더 높아져 장에서 당 흡수를 늦추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이뇨를 과하게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식사와 함께 마시기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늘 180에서 200 사이를 오르내렸는데 식단을 기본적으로 조정하면서 이 우엉과 팽이버섯 차를 하루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마셨습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공복 혈당이 110에서 120 근처로 내려오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 가능한 하나의 루틴으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방법들이 당뇨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기적의 처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 전략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눌러주는 수단이 아니라 몸이 탈수 쪽으로 더 기울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 환경이 안정되면 혈당도 덜 출렁이게 되고 약이나 식단 관리의 효과도 그만큼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활용할 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뇨를 더 자극하는 방향이 아니라 몸이 버틸 수 있는 쪽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식초는 음식에 똑똑하게, 해조류와 콩은 식이섬유 보강용으로, 차는 과하지 않게 한 가지를 정해 루틴으로. 이 정도만 지켜도 당뇨 관리에서 물이 발목을 잡는 상황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 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소금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차를 끊어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느 하나를 더하자는 주장도 어느 하나를 무조건 빼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당뇨가 오래된 몸에서는 무엇이든 내 상태에 맞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균형을 더 깨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금 이야기는 늘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소금을 많이 먹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소변으로 수분과 함께 전해질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탈수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일부 분들은 어지럼이 잦고 근육 경련이 자주 생기고 기운이 뚝 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신호는 몸이 물과 전해질을 동시에 잃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무작정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탈수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고 다리가 잘 붓고 심장이나 신장에 이미 부담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해질을 임의로 늘리는 선택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에서 물과 소금 이야기는 반드시 개인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어지럼, 근육 경련, 지나친 피로감이 주된 문제인지 아니면 부종과 혈압 상승이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따라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몸이 지금 빠져나가는 쪽인지 쌓이는 쪽인지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계속 마르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지고 밤에 쥐가 잘 나는 쪽이라면 탈수 쪽으로 기울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발목이 자주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혈압이 쉽게 오르는 쪽이라면 이미 체액이 쌓이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한 채 같은 방법을 쓰면 당뇨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에서 물의 전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좋다고 알려진 차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도 다시 봐야 합니다. 커피처럼 이뇨를 부추길 수 있는 음료는 줄이고 식초는 원액이 아니라 음식의 소량으로 활용하고 초콩이나 해조류 무침처럼 식이섬유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차는 한 가지를 정해 과하지 않게 루틴으로 가져가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몸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바꿨다고 바로 혈당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과 전해질의 균형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하면 혈당 변동폭이 줄고 하루 컨디션이 덜 출렁이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덜 멍하고 낮에 기운이 덜 빠지고 밤에 쥐가 줄어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몸의 환경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뇨 관리에서 물은 보조 수단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 하나로 당뇨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잘못 마시면 음식과 약이 아무리 잘 맞아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내 몸 상태에 맞게 조율해주면 식단과 약의 효과가 훨씬 잘 드러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답은 단순합니다. 당뇨에서 물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입니다. 무가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이뇨 방향인지 균형 방향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 하나가 그동안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던 당뇨 관리의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